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더블 카운팅에 따른 모회사 디스카운트 효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카카오의 두 자회사,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증권시장에서 더블 카운팅 효과가 발생돼서 모 회사의 주가가 디스카운트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카카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모회사인 카카오 디스카운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회사 상장 기대감으로 모회사 주가가 오르다가 자회사가 상장되기 2주 내지 한 달쯤 전부터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블 카운팅에 따른 모회사 디스카운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의 상장 규모나 또 연속된 상장 일정을 생각을 하면 카카오도 이런 더블 카운팅 모회사 디스카운트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는 게 이제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근에 빅IPO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리포트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앞에 나와 있는 회사는 모회사, 여기 뒤에 있는 회사들이 자회사인데 이런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가의 디스카운트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이즈 비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가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실제 사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SK케미칼이 모회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회사죠. 3월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일 기준으로 SK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케미칼의 한 3.7배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서는 케미칼보다도 SK바이오의 밸류를 그만큼 이제 높게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SK바이오의 상장 심사 청구 시점, 그 시점부터 SK케미칼의 주가는 고점까지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SK바이오 상장 한 달쯤 전부터 SK케미칼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상장일까지 한 35%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올 3월쯤에 여기 빨간색이 이제 SK바이오인데 SK바이오가 3월 중순쯤에 이렇게 상장을 하는데 이렇게 상장되기 전 한 달간에 SK케미칼 주가가 한 35%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카카오하고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자, 이것은 앞에 이제 SK바이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카카오게임즈 시총은 한 4.5조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카카오 시총은 34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시총 대비해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당일 시총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상장 시에 주가 하락 폭이 아주 작았다. 한 상장되기 한 6영업일쯤 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상장 당일까지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하락으로 방어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9월 중순인가요? 작년 9월 중순경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요 짧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포트에서 말하기로는 뭐 상장 전 한 6영업일 정도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한 6영업일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한번 볼까요? SK바이오팜의 모회사는 그 SK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죠. 상장일 기준으로 SK바이오팜의 시총은 그 SK 시총의 한 51% 정도, 작지 않죠.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그 높은 그 밸류를 인정받고 있던 회사인데, 상장한 2주쯤 전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상장일까지 SK의 주가가 한 10% 이상 하락했다. 그래서 여기 SK바이오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 하락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한 2주 정도 그 자회사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그 전에는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상장하는 2주 전부터 꺾여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KIE 테크놀로지, 모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죠. 여기도 이제 SKIE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 그 IPO였고 그 밸류를 높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시총의 상장 당일 기준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 시총의 한 40% 정도가 SKIE 테크놀로지의 시총이었는데, 요 상장일 기준으로 보면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 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더블 카운팅 효과라는 게 모든 기업에서 뭐 사실은 늘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주가 하락하는 폭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리포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오히려 모회사하고 자회사 주가가 같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상장에 따른 모회사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들이 전부 케바케인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는데, 과연 이 카카오의 그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이은 그 자회사의 상장이 카카오 주가에 뭐 부담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카카오 시총은 한 70조를 상회하고 있죠. 카카오뱅크는 8월 5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고, 지금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보면 시총 18.5조입니다. 자, 이렇게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총의 18.5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되고 나서는 시총이 20조 갈 수도 있고 25조 갈 수도 있고 30조 갈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8.5조라는 거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상장 예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8월 중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총은 한 10조 안팎으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가 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안팎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상장되고 나면 시총이 15조, 20조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시총은 한 70조 대비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그 상장 당일 시총을 어림잡아 보면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상장하는 두 그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뭐 작지가 않은 편이고요. 그것은 확실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먼 미래의 일이죠. 아마 내년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을 갈 수도 있고, 뭐 국내에 상장할 수도 있고,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픽스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상장 그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물적 분할이죠.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가장 적나라하게 발생되는 일반적인 그 경우들은 물적 분할인데, 우리 잘 알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물적 분할해서 SK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100% 자회사를 만들었고, 이 100% 자회사가 지금 6월 8일 날 상장 예심을 신청을 해서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LG화학의 주가 패턴을 보면, 자, 배터리가 이렇게 주가를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렸는데, 물적 분할,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총에서 물적 분할이 통과되고 나서 회사 쪽에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발표를 하고 배터리 사업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주가가 계속 좋게 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뭐 주가가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 크레딧 스위스 리포트, 크레딧 스위스 CS 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LG의 배터리 사업, SK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디스카운트 효과를 언급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패턴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적 분할을 한다는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회사가 만약에 IPO를 한다면 IPO 시점에 다가갈수록 그 모회사의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좀 주는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만도가 지금 6월 중순에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이렇게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적 분할 회사를 뭐 IPO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물적 분할 공시만으로 이렇게 만도 주가가 6월 중순에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주주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지금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지금 IPO 상장 예심을 청구를 해서 하반기에 IPO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수주가 호황을 보이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현대중공업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앞에서 본 뭐 만도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모회사, 나중에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에 모회사 주식을 버리고 자회사 주식을 사는, 소위 말해서 그 대체 투자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고 현대중공업도 조선주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똘똘한 현대중공업 주식을 가지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죠. 만도 같은 경우도 만도 주식을 그냥 버리고 그 밑에 그 자회사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회사 주식을 갖고자 하는 심리가 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석유화학 주식보다는 배터리 사업 주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모회사 대신에 앞으로 상장하는 자회사 주식으로 옮겨 타는 그런 그 대체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상장하는 회사가 뱅크하고 페이거든요.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지금 뱅크하고 페이 같은 핀테크하고는 조금 그 업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투자 대체 효과,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쭉 상장을 하면 모회사에 남는 것은 메신저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식 밖의 이야기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그 메신저로 인식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카카오톡은 그냥 메신저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하고 나면 메신저밖에 남지 않는다, 그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교보증권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카카오톡의 역량 확대는 하반기 자회사 IPO에 따른 지분 가치 디스카운트 우려를 방어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교보 리포트를 보면 카카오의 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지그재그를 인수를 하고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커머스나 광고 사업을 확대하여 카카오톡은 비즈니스 어플로 재탄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의 뭐 시각인 것이고요. 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도 카카오에 카카오를 더한다. 표현이 뭐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카카오를 더한다. 카카오 자회사의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카카오 본체에 또 하나의 카카오를 더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회사들의 성장과 가치, 상장에 따라서 가치가 현실화되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집단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가속화될 것이다. 카카오 플랫폼의 로열티가 강화되면서 자,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그 밸류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구독, 뭐 지갑 서비스, 로열티, 뭐 자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플랫폼 구축, 뭐 좋은 말이 이렇게 많이 지금 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에 따른 그 모회사 그 더블 카운팅 효과, 디스카운트 효과가 카카오의 경우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 효과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 패턴이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다.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뭐 제 생각보다도 증권사들이 내놓은 뭐 분석 리포트라든지 이런 의견들도 좀 종합을 하고 제 생각도 조금 믹스해 봤을 때 그렇게 뭐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인 그 디스카운트 효과는 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집단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기반하여서 카카오 뱅크나 뭐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그런 그 연결 그 구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모회사, 자회사나 아니면 지주회사 체제에서 나타나는 그 지주회사 할인 효과 또는 그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디스카운트 효과는 나타나더라도 좀 약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대충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